속보, 홍명보 아웃, 축구계 경악, 유인촌의 파격 결정, 홍명보 아웃, 유인촌의 파격 결정. 이 사태의 전말은 축구계 초토화, 디귿디귿. 홍명보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 정강위, 회의 과정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22일 뉴시스는 스포츠윤리센터의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조사에서 다비드 바그너를 추천했으나 누락됐다고 주장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정강희 A위원이 바그너에 투표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회에서 1순위라는 소식을 듣고 감독직 제안을 수락했다. 만일 2순위 혹은 3순위였다면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2순위 후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윤리센터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10차 정강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대표팀 감독직을 추천받은 결과 바그너가 8표, 홍명보 감독이 7표를 받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홍명보 감독이 2순위가 되는 셈이다. 윤리센터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10차 정강위 회의 자료엔 홍명보 감독이 바그너와 함께 위원 7명이 추천을 받아 공동 1순위인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회의 자료에 정강희 A위원이 헤수스 카사스, 바그너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A위원은 B위원이 추천한 3명, 홍명보, 바그너, 거스포옙, 에더의 카사스와 다른 외국인 후보자 1명까지 추천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해당 위원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보니 사실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이를 두고 해당하는 결정문을 받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시스는 여기서 언급된 A위원과 연락을 취했다. 위원은 4명을 추천한 건 맞다. 추천 후보를 수정한 기억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윤리센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준 적 있는지 짚는 질문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윤리센터인지는 모르지만 4명 후보를 추천한 게 맞냐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윤리센터의 결정문 내용은 축구협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가한 감사 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문체부는 이미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 추천 후보 공동 1순위였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배경엔 10차 정강위 회의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윤리센터와 달리 정강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당시 모두 확인되었던 상황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뉴시스는 문체부 측 입장도 전했다. 관계자는 개별 위원들을 조사하지 않은 건 회의 이후 개인 기억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감사 근거 능력이 있는 회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고 설명했다. 만일 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모두 사실이라면 축구협회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지 않았으며 문체부가 이를 믿고 감사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2. 정몽규 회장 사선 도전 포기할까? 중대 기류 변화 감지. 12월 2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중대 분수령이다. 왜냐하면 이날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심사를 위한 서류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 회장이 내년 1월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를 사무처에 제출하는 날짜인데 이 역시 공교롭게 12월 2일이다. 축구협회 정관 23조에 따르면 회장은 임기 만료일 50일 전 후보 등록 의사를 제출하고 회장 직무에서 배제된다. 즉 적어도 12월 2일 전까지는 정몽규 회장이 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달 5일 문체부 종합감사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정 회장의 사선 출마는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 회장이 사선 도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축구계에 명망 있는 다른 인사가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축구계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사정에 정통한 축구계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정몽규 회장이 연임에 관련된 모종의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보통 연임을 결심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후보 등록 의사를 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2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 회장이 사선 연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 하지만 11월 내 정 회장이 모종의 입장 표명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중대 결심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당초 권오갑 K리그 총재가 사선 연임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 회장도 이와 궤를 함께할 것으로 예측됐다. 권 총재는 현대 HDW 회장으로 범현대가 인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직은 현대가가 축구계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4년 전 경쟁 후보 없이 단독으로 출마했던 상황과 달리 최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제야 인사들이 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허 감독 외에도 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오랜 기간 행정 경험을 쌓은 축구계 유력 인사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협회장 선거가 과거와 달리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문체부 감사 결과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도 정 회장의 사선 도전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체육계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거취 표명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여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차기 체육회장 선거 90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이기흥 회장은 출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마지막 주는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정몽규 이기흥 두 체육단체장의 거취가 윤곽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한 주가 될 전망이다. 3. 중동 원정 1승 1무, 홍명보호 21일 귀국, 올해 일정 끝. 11월 중동 원정 2연전을 1승 1무로 마무리하고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이 귀국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열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표팀은 지난 11일 새벽에 출국해 14일 쿠웨이트 시티에서 킥오프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를 3에서 1로 이겼고 19일에는 요르단 암만에서 팔레스타인과 1에서 1로 비겼다. 이번 2연전에서 승점 4를 챙긴 홍명보호는 월드컵 3차 예선 B조에서 4승 2무로 승점 14를 쌓아 선두를 지켰다. 팔레스타인전을 마치고 구게파 선수들은 차례로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설영호, 즈베즈다를 시작으로 김민재, 민엔, 오세훈, 마치다 젤비아, 중동 무대에서 뛰는 조유민, 샤르자, 정승현, 아라슬, 권경원, 코르파칸, 박용호, 아라인 등이 먼저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이들을 제외한 K리그 소속 선수 9명과 홍 감독 등 코칭 스태프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날 돌아왔다. 이로써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대비 소집훈련으로 시작한 2024년 대표팀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일정도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7월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 감독도 4개월이 넘는 기간 6차례 A매치에서 4승 2무를 지휘했다. 홍 감독은 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힘든 여정이었는데 선수들이 잘 이겨냈다며 부임 후 월드컵 예선 통과에 초점을 맞췄다. 그 외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태극전사들은 이제 내년 3월 재개되는 월드컵 3차 예선 B조 7, 8차전에 맞춰 4개월 뒤 재소집된다. 대표팀은 내년 3월 20일과 25일에 모두 홈에서 오만, 요르단과 대결한다. 이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에는 이라크 바스라에서 이라크 대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른 뒤 6월 10일 홈에서 쿠웨이트와 대결하는 것으로 월드컵 3차 예선 일정을 모두 끝낸다. 홍 감독은 선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 3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꾸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이면 K리그가 시작한 직후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며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또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이날 선수들의 귀국에 앞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올 한해 행복하게 대표팀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우리 대표팀은 내년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4. 피파 랭킹 130위 인도네시아 2045년까지 50위 진입 목표 신태용 감독 4년간 43계단 성장 인도네시아 축구가 2045년에 세계 톱 50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CNN 인도네시아는 22일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 회장은 남자 국가대표팀이 2045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 5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PSSI가 신태용 감독과 재계약하며 2027년까지 100위 이내 진입 목표를 밝힌 적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50위권 안착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피파 랭킹이 130위인 인도네시아가 무려 80계단 이상을 올려야 하는 큰 도전 목표를 밝힌 것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잡은 자신감 덕분이다. 신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9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6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에서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첫 승을 거뒀다. 3무 2패 끝에 기다렸던 승리를 따낸 인도네시아는 시조 최하위에서 단숨에 3위까지 올라섰다. 피파 랭킹 59위 사우디를 잡은 자신감이 50위권 진입 목표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토이르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2045년에 세계 50위를 목표로 하는 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상위 9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 부임과 귀화 선수들의 적극 영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 감독 부임 당시 피파 랭킹 173위였던 인도네시아는 4년여 만에 43계단이나 상승했다. 토이르 회장은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략의 가속화. 즉 우리 국가대표팀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어떻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라면서 최근 대표팀 전력을 급상승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U17, U20, U23 연령대 팀과 성인 대표팀이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며 고른 성장을 보이며 성과를 내고 있다.